둘째 마당 2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수와 패키지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수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자바라고 하는 걸 써봤으면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자바에서는 static final이라고 하는 걸 붙이게 되는데, 그러면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걸 이제 상수라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언어를 안 해봤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이 중괄호 안에서,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걸 아직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함수 상자의 중괄호 안에서는 변수 상자를 그 안에서 만들면 그 안에서만 얘가 유지가 되다가, 메모리에 유지가 되다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클래스의 중괄호 안쪽으로 올리면 이 클래스가 유지될 때까지는 얘가 계속 남아있게 되죠. 근데 상수라고 하는 거, 또는 상수 이전에 우리 클래스 변수라고 하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클래스의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서 이 클래스 안쪽 말고 다른 클래스에서도 이걸 막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클래스의 개념이나 상수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면 그건 뭐 차차 알게 된다라고 보고요. 상수라고 하는 거는 일단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변수 상자 같은 개념. 상자다. 변수는 아니니까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상자를 상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스터틱이라고 하는 거를 쓰게 되고요. 그게 이제 클래스 변수를 만들 때 쓰는 거고,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변수 상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스터틱 파이널이 붙으면 파이널은 이제 더 이상 바뀔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상수 상자를 만드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코틀린에서는 이 스터틱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지 않고요. 컴패니언 오브젝트라고 해서 동반객체라고 하는 걸로 만듭니다. 그 동반객체라고 하는 걸로 어떻게 만드는지 그걸 한번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쪽에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돼요. 자, 컴패니언, 컴까지 입력하면 컴패니언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있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컴패니언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를 그냥 바로 붙입니다. 컴패니언 오브젝트, 동반객체의 코드 블럭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이 동반객체에 대한 정의는 이 우리가 사용했던 변수 상자나 아니면 함수 상자를 이 안에다가 넣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 클래스의 이름으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동반객체라고 하는 거예요. 컴패니언 오브젝트.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면 자, var 보너스라고 하고 여기다가 100 이렇게 입력을 하면 요거는 메인 액티비티 점 보너스라고 해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다가 자, const라고 붙이면 const val이라고 하는 게 상수를 나타냅니다. 상수. 변할 수 없는 거이면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const val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바꿀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컴패니언 오브젝트 중괄호 안에는 이렇게 var 말고 var이라거나 아니면 함수 상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이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클래스 이름 점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붙이면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보너스라고 하는 거를 이 버튼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이 중괄호 안에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리절트라고 하는 거가 사용자가 입력한 두 개의 숫자를 더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예요?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이 클래스 이름이죠. 그 점 보너스가 보이죠. 엔터 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꼭 이 클래스라고 하는 중괄호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자바라고 하는 걸 해봤다라고 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컴패니언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넣어야 된다. 스터틱이 아니라 요거는 주의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처음 본다라고 하면 이게 사용되는 방식을 보면 되죠. 이 안에는 변수 상자나 함수 상자 이렇게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 클래스 이름 점 보너스라는 그 상자의 이름 이렇게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보면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 안에 동반객체가 따로 있다라고 보면 되고, 거기에 상자가 있고 어디서든 요런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변수라고 하는 거 가보겠습니다. 우리 일단 상수라든가 아니면 컴패니언 오브젝트라는 동반객체를 쓰는 거는 우리가 앱의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가다 보면 중간중간 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제 패키지 변수라고 하는 거는요, 그 자바를 기존에 해봤다라고 하면 이 코틀린도 뭐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모든 코드는 클래스를 위한 중괄호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클래스 바깥에 들어가면 에러가 생겨요. 예를 들면 클래스 바깥에 이렇게 var third int 0 자, 이렇게 넣는다라고 하면 자바에서는 에러가 난다는 거죠. 근데 코틀린은 지금 에러가 안 나죠? 에러가 안 납니다.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확인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왼쪽에 프로젝트 창을 열고요. 이렇게 클릭해서 프로젝트 창을 열죠. 그 다음에 app 밑에 자바 밑에 자, 우리 org techtown.basic3라고 하는 처음에 우리 프로젝트를 만들 때 패키지 이름을 입력했던 게 있어요. 그 패키지 이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 여기 패키지라고 하는 걸 새로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넣었던 기본 패키지 밑에다가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constance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constance하고 엔터를 치면 constance라고 하는 폴더 같은 게 생겼죠. 이걸 패키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패키지는 폴더가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져야 돼요. constance가 생기고요. 그럼 그 안에다가 우리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 겁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요. kotlin 클래스 파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C 대문자로 해서 constants, 자, 이름은 다른 걸로 해도 되기는 돼요. C 대문자로 해서 이렇게 하고요. 파일 선택된 상태에서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 패키지라고 하는 것만 명시되어 있고요. 우리 그 KT라고 하는 데 와보면 패키지라고 하는 게 여전히 있죠. 그러니까 패키지라는 요 폴더, 해당하는 폴더에 들어있으면 똑같이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constance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 안에다가 우리가 한번 코드를 입력을 할 텐데, 코드를 자, 여기다가 VAL이라고 하고, 자, M 보너스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int라고 하는 크기의 읽기 전용 변수 상자고요. 거기에는 1000을 입력해보자. 자, m 보너스라고 하는 걸 입력했는데 클래스라고 하는 것도 없고 중괄호도 없어요. 그냥 패키지라고 하는 게 있고 바로 이렇게 변수 상자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접근하냐? 우리가 저걸 접근하는 방법. 자, 만약에 여기다가 아까 우리 더하기를 할 때 위에 그 컴패니언 오브젝트 동방객체 안에 있는 변수 상자 또는 어떤 상수에 해당하는 상자의 값을 더해줬잖아요. 거기다가 다시 여기다가 m 보너스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가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파일 안에 바로 넣었는데 바로 참조가 가능해요. 이렇게 m 보너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임포트를 여기서 자동으로 해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든 요 패키지라고 하는 파일 안에 그게 m 보너스가 들어있으니까 m 보너스라고 하는 변수를 그대로 임포트한 거예요. 이거를 패키지 변수라고 합니다. 자바에서는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코틀린에서는 클래스 안에 모든 코드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깬 거죠. 그래서 바깥에도 클래스가 없이도 그냥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기존의 자바스크립트든 파이썬이든 뭐 이런 걸 해보다 보면 이런 클래스 안에 꼭 들어가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거를 여기서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패키지 이름에다가 변수나 VAR 이런 변수를 여기다 지정을 해주면 얘가 패키지 변수로 바로 사용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m 보너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비슷한 걸 봤었죠. 어디? 여기 있는 거 임포트. 그 뭐예요? activity main.xml이라고 하는 데다가 넣은 버튼 같은 위젯들의 아이디가 있는데 그 아이디를 패키지 변수 안에다가 패키지 변수로 넣는 거죠. 그래서 그 패키지 변수 뭐예요? activity main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패키지 변수로 넣으니까 바로 아이디로 참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로 참조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패키지 변수라고 하는 것 때문이라는 거고요. 패키지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면 되겠죠. 어렵지는 않죠. 네, 근데 처음 보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는 있고요. 이 패키지 변수를 언제 사용해야 되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스 안에다가 넣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하겠지만 이 붕어빵 틀과 같아서 붕어빵 틀에서 여러 개의 붕어빵을 찍어내는 목적일 때 클래스를 만들거든요. 근데 자바는 꼭 그 경우가 아니더라도 모든 코드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제약이 있는 거죠. 코틀린은 그 제약을 약간 벗어난 거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 변수라고 한다. 그래서 패키지 안에 바로 변수 상자를 넣어서 참조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기존에 자바를 해보셨던 분들은 요거 잠깐 정리하면 되는데요. 기존에 자바에서는 글자 값을
숫자로 바꿀 때 integer.parseInt 이런 걸 썼죠. 근데 바로 코틀린에서는 toInt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면 됩니다. 문자열 비교에서는 기존의 자바에서는 equals를 썼는데 코틀린은 equal 두 개가 붙은 걸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인스턴스 of라고 하면 자료형이 뭔지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리고 형변환을 할 때는 소괄호 이렇게 변수상자 앞에 소괄호에 자료형을 명시를 했는데, 코틀린에서는 is라고 체크하고 as로 형변환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수를 정의할 때 자바에서는 public static final int라고 해서 했는데, 우리 메인 액티비티 m 보너스 이렇게 똑같이 접근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 컴패니언 오브젝트 동방객체 안에다가 넣으면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패키지 변수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그렇게 코드 양이 많이 줄어든 것 같진 않죠. 근데 코드 양보다는 이렇게 쓰다 보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아, 이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둘째 마당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